사내 커플로 만나 오랜 교제 끝에 공무원 부부가 됐다는 김 씨.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 향수에 속옷까지 평소에 안 하던 치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당신은 매력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의 이유는 바로 동료 공무원과의 외도였고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김 씨는 상간남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간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김 씨. 이대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배우자의 배신도 모자라서 공무원직까지 잃게 생겼다는 김 씨.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오늘도 사망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자, 공무원이 됐어요. 어렵게. 자, 그런데 이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자, 일단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현재 지역에 있는 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 공무원입니다. 아내 만날 당시에는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아내와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4년간 만났고 지난 2018년에 결혼하면서 공무원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보자인 김 씨는 시청으로 전입을 했고요. 아내는 원래 일하던 그 군청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애 때도 결혼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돈독했는데 그런데 작년 가을 정도부터 이 아내의 어떤 수상쩍은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평소 안 쓰던 향수를 뿌리고 속옷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나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거 그냥 무디었던 그 아내가. 자, 교수님. 네, 참 이 변화가 이제 남편 눈에도 띄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또 자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시작했다 하면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의심이 이제 짙어가던 와중에 급기야는 이제 밤늦게 나간다거나 당직 근무를 핑계로 외박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냐? 이 시간에 누굴 만나러 가냐 물어도 얼버무리는 이 아내의 반응.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단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한 달 동안 이상한 행동이 계속 지속이 됐고 휴대전화를 좀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 아내의 친구나 동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같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누굴 만나러 가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처럼 이제 외출할 때 뒤를 밟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가 차를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다른 남성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고는 어딘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니길 바랬던 그게 결국 저렇게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얼마 뒤 남편에게 이 아내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것저것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걸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도 같이 살기 싫다. 오빠에 대한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고 배려도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내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배신감도 크고 엄청 죽을 것 같았죠. 그때는 몸도 안 좋았었는데 그거 병치라고 있었는데. 자, 본인의 외도 사실은 싹 숨기고 오빠는 이게 잘못이야. 이게 매력이 없어. 이게 정말 터무니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외도 사실 알고 있었지만 목격을 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줘? 왜 매력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남편의 잘못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잘못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이 바닥에 있는 휴대전화를 딱 뒤집어 봤더니 아내의 휴대전화를 뒤집어 봤더니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건대는 그렇게 남편이 잘못했다는 식의 내용을 녹취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추측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고 아내는 다시 그 휴대전화를 다시 또 탈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아내 팔에 멍이 들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나서 그때 폭행을 이유로 진단서를 끊어서 이혼 소송을 아내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법은 어쨌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상대방이 책임을 묻는 건데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먼저 치고 나온 거죠.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야.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니까 이런 사정들을 가족들에게 특히 장인 장모에게 얘기를 했대요. 예. 했더니 그리고 모아놓던 증거들도 알렸답니다. 근데 딸 편을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자, 하지만 제보자는요. 그때까지도 이혼이 아닌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뭐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를 4년 했지 결혼을 해서 4년이나 살았지 이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살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아내랑 뭐 그렇게 아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도 사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내 마음을 돌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상간남이라도 만나가지고 좀 이 남자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가정을 깨지 말자 이렇게 좀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는 문자를 좀 보냈다 그래요. 2번인가 문자를 보냈는데 외도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문자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자, 부질없는 행동일 뿐 지금 한지 책임지게 될 거다. 5번의 전화 시도와 2번의 문자, 이 제보자는 상간남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연락 문자로 처음 2번 하고 전화를 한 3-4번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 스토커를 또 했어요. 전화 3-4번 했다고. 뭐 10번 넘게 한 것도 아니고 문자는 너가 외도를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문자했죠. 뭐 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무혐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로 경찰이 검찰로 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검찰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죠. 제가 해명하려고. 근데 검찰 연락 안 오고 그냥 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 원 때렸더라고. 양 변호사님 너무 다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글쎄 일단 제보자의 주장인데 이제 제보자와 반대되는 그 상간남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을 했고 고소장에 따르면 미행을 했었고 그게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걸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뭐가 애매할까 싶어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 가서라도 제대로 해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부르진 않고 그냥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명 기회도 잃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보자는 이제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검찰에 이 약속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근데 탄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내가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동료들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세상. 근데 그 약식 기소 명령에 따라서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직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원래 금고 이상형, 뭐 집행유예 같은 거 이상에 나왔을 때 공무원의 자격이 이제 상실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스토커 같은 범죄,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공무원 당연 퇴직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고야. 지난해 12월에 이 법이 바뀌었어요. 스토킹이나 뭐 음란물 유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약식대로 약식 명령대로 확정된다면 200만 원 벌금이면 공무원직도 지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아이고, 자,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그 아내랑 상간남 그 2사람도 지금 공무원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네, 그래서 제보자가 이 2사람 소속 기관에 진정서 넣으면서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간남은 일단 기간제 공무원이었습니다. 무슨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몇 달 뒤에 뭐 어떤 과정 거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청원 경찰에 합격을 해서 똑같은 그 군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내 역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제보자는 이거 큰 도시였으면 파면감인데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좀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울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는요, 내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서 아내의 외도 사실 폭로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역 어느 지자체인지 알지만 일단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상간남이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직장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방법이 근데 없을까요? 저는 좀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게 왜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실형 수준이 나와야 공무원직을 잃는데 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벌금만 받아도 공무원직을 잃게 했을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 있잖아요. 예. 이성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싫다는데도 계속 거부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그런 범죄가 너무 사회적으로 지탄받기 때문에 벌금이라도 공무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약식명령으로 기소한 검사분도 좀 원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식 재판으로 사실 넘겨질 것 같아요.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건 이미 넘겨질 것 같으니까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하셔서 이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박 변호사님 네. 그 지금 그 아내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양 변호사 말씀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벌금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심각한 경우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암만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내나 그 남편, 그 상간남 직장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긴 좀 힘들고요. 다만 부정행위에 관련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아마 그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내도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상간남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뭐 몇 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조금 하는 게 예. 지금 현행 법 제도입니다. 교수님 혹시 뭐 주실 말씀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이 이제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들이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이제 스토킹 사건을 다 보호관찰관들을 통해 가지고 처벌하기 전에 그 사전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면담 조사를 하게 해서 어떠한 사건의 내용인지를 판단을 해서 검사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절차를 좀 더 많은 스토킹 사건에서 적용을 해야지 지금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막아보자 하는 이런 사건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일단 11C51님, 뭐 한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셨고요. 블루아원님, 아니 저 정도가 스토킹이 되나요? 그럼 주차 문제로 서너 차례 전화하면 스토킹 되겠네요 하셨습니다. 김재환님, 대체 어느 군청입니까? 그 전단지 제가 돌리겠습니다 하셨고요. KM킴님, 상간남이 뭔가 줄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